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단지는 남양주 왕숙의 B17블럭입니다. 공공분양입니다. 보시면 남양주시 진저읍에 위치해 있죠. 여기는 3기 신도시죠. 그리고 규모를 보시면 8개 동 최고 25층, 총 세대수는 491세대입니다. 자, 중형 평형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분양 물량은 491세대 중에 요번에 본청약 88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74 타입은 5억 6천, 84 타입은 6억 4천입니다. 자, 청약 접수일은 특별 공급은 12월 10 수요일이고요. 일반 공급은 12월 11일 목요일부터 12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필요 자금은 대출 금액을 다 뺀 내 순수 현찰은 1억 8천 정도 있으면 되네요. 특이사항은 공공분양이라는 점입니다. 민간 분양과 공공분양은 다른 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좀 유의해 두셔야 돼요. 시세 차익은 택지 개발지구로 선정을 해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산정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앞에 다산이나 별내를 비교해 보면 거기도 84 타입이 10억 안팎을 웃돌죠.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완성이 되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한사항은 전매 제한 3년이 있고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 자, 순서는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일정하고 자격사항을 보고요. 분양 세부 물량 파악하고 공급 금액, 배치도랑 평면도도 봐보고요. 자금 계획, 시세 차익, 입지까지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보면 남양주시 진저읍에 위치해 있죠. 정확한 위치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총 491세대 중에 본청약이 요번에 나온 88세대입니다. 보시면 재당첨 제한 10년 있고요.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네요. 자, 일정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특별 공급은 요날 12월 10 수요일, 일반 공급은 11일부터 12일까지 하고요. 당첨 발표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격 및 조건을 봐보려고 합니다. 요번에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자격 및 조건이 여태까지 봤던 민간 분양과는 좀 다릅니다. 보시면 세대주 여부를 보시면 노부모 부양만 신청자 본인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세대주 해당이 없습니다. 특히 요 특별 공급, 일반 공급까지도 다 모두 해당이 없죠. 요거 잘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득을 보시면 특별 공급 중에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다자녀부터 신생아까지 자, 소득이 있습니다. 다자녀는 120% 이하, 맞벌이 200%까지 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130%, 생애 최초도 130%, 노부모 120, 신생아는 140%까지입니다. 각 특별 공급마다도 요 소득 분위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다자녀랑 노부모 부양만 120% 이하 가장 낮고요. 생애 최초 신혼부부는 130%로 그 다음 높고 신생아가 140%까지 제일 러프하죠. 그리고 이제 자산을 봅니다. 자산을 보면 위처럼 똑같이 해당되는 특별공급이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4,560만 원 선 이하로 요 자산을 본다는 점, 그리고 일반 공급은 소득이나 자산 아무것도 안 봅니다. 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자, 밑에서 보시면 자, 중요한 내용이죠. 1세대 내 무주택 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그래서 내 가족의 동생이랑 나랑 무주택인데 둘 다 쓰고 싶다. 안 됩니다. 세대 내 1인만 선택 가능해요. 하지만 이런 건은 괜찮습니다. 내가 특별 공급에 한번 넣고 일반 공급에 한번 넣고 요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신혼특공, 와이프가 생애 최초, 그리고 남편 1순위, 와이프 1순위 해서 총 4번을 쓸 수 있는 거죠. 예비 신혼부부는 안 됩니다. 부부에 한해서 각각 넣는 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중복 당첨이 됐을 때 접수 시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이 당첨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추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된다는 거. 자, 요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급 물량을 보시면 88세대로 많지 않은 물량인데 이 물량 중에서도 특공으로 66세대나 배정이 됩니다. 역시 공공 분양이다 보니 특별 공급 배정 물량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일반 공급으로는 22세대 밖에 안 된다는 거. 이 특공 중에서도 이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많이 주죠. 다자녀, 신혼부부, 신생아까지 요 물량만 36가구나 됩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죠. 먼저 다자녀 물량을 보면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하고 배정 물량 자체가 다릅니다. 다자녀는 먼저
우선 90%, 추첨 10%를 물량을 따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우선 90%는 뭐냐? 소득에 따라 나뉩니다. 외벌이 120, 맞벌이 130%인 물량을 우선으로 90%를 배정하고요. 외벌이 120, 맞벌이 200%에 나는 물량을 추첨 10%로 정합니다. 그 내에서도 또 당해랑 수도권을 나눠요. 당해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당해를 부여하고요. 기타 수도권은 또 이제 수도권 50%로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보시면 74 타입은 3세대가 있는데 이 세 가구 모두 우선 90%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 50%가 두 가구, 수도권이 한 가구가 가져가고요. 84 6가구도 모두 우선 90%에 배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득이 우선에 해당되지 못한다 하시면 다자녀는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선 90% 물량에 배정되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다자녀 점수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민간 분양하고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요 4개의 점수는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점수입니다. 세대 구성원,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요 4개는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나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수는 모집 공고 기준으로 자녀가 해당 나이가 지나면 점수가 뚝 떨어지는 점수죠. 그래서 보통 요 두 점수에서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혼 특공 물량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70%, 20%, 10% 물량을 나눠놨습니다. 우선 70%에 해당되는 것은 또 소득으로 나눕니다. 소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인 분들이 우선 70%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외벌이 130, 맞벌이 140인 분들이 나머지 20% 물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소득 130% 이하, 맞벌이가 200% 이하 물량이 요 추첨 1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세대수 신혼부부 물량을 보면 74 타입은 3세대, 84 타입은 6세대인데 이 우선 70%에 요 3세대가 74 타입 같은 경우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당해 1세대, 기타 경기 1세대, 수도권 1세대 이렇게 가져가고요. 84 타입은 일반 20%에도 1세대 물량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해 30%의 2세대, 기타 경기 1세대, 수도권에 그리고 신혼특공의 배정 점수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점수대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요 점수를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죠. 생애 최초도 우선 일반 추첨을 소득 분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득 100%에서 120%가 우선 가져가고요. 130에서 140이 여기 일반을 가져가고요. 130에서 맞벌이 200까지가 추첨을 갑니다. 자, 보시면 우선에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일반 지원되고요. 일반에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추첨으로 지원된다는 점, 요거는 민간 분양하고 똑같죠. 배정 세대수를 보시면 일반 20% 물량도 74 타입은 1세대, 84 타입은 총 2세대가 간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보시면 생애 최초는 다자녀나 신혼특공 같은 경우엔 배점 점수표가 있죠. 하지만 생애 최초는 모두 추첨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해당 소득만 만족되면 추첨으로 되니까 내가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생애 최초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생아 특공입니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 분양에만 있는 특공이죠. 참, 저도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공공 분양은 참 신혼부부들, 사회초년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죠. 이것도 우선 일반 추첨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 우선은 소득 100에서 120% 요게 우선을 가져가고요. 일반은 140에서 맞벌이 150 이렇게 가져가고요. 추첨은 140에서 200이 이렇게 가져갑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요 소득 범위가 각 특별 공급마다 달라요. 그래서 꼼꼼하게 제가 올려주신 영상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신생아 특공은 일반 20% 물량도 꽤 됩니다. 74 타입은 1세대지만 84 타입은 3세대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공도 요 점수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추첨이 아니라 배점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신혼이나 신생아나 다자녀 요 3개 중에 고민하실 거예요. 이제 1순위 물량입니다. 자, 1순위 물량은 정말 적죠. 배정 세대수가 요거밖에 안 됩니다. 74 5세대, 84 17세대. 여기서도 신생아를 가진 세대에게 50%나 물량을 배정합니다. 신생아 공급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만 2세. 그래서 여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모두 쓸 수 있고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해야 되고요. 전용 60m 초과 주택이므로 소득 자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50%에 3세대, 9세대 배정하고요. 우선으로 1세대, 6세대 배정하고요. 일반으로 1세대, 2세대 배정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을 봅니다. 점수 배점이 아닌 점수 총액을 봐요. 그래서 보통 인기 있는 지역은 약 한 매달 저축 총액 납입 금액이 3천만 원 가까이 정도 되면 합격권이더라고요. 2천만 원 후반대. 그 말은 뭐냐?
이게 매월 25만 원이 맥시멈 인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25만 원씩 1년을 부으면 300만 원이죠. 그렇게 10년을 부어야 3천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합격하신 분들은 무주택으로 내가 10년 동안 매월 25만 원씩 꾸준히 청약 통장을 넣으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 납입 금액을 높이고 싶다고 25만 보다 더 큰 100만 원을 넣어도 아무리 많이 넣어도 25만 원이 맥시멈 인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넣으실 분들은 매월 25만 원씩만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산정되는 금액은 25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자, 이제 소요 비용을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74 타입, 최고가 기준으로 5억 6,800 정도, 84 타입은 6억 4천 정도, 발코니 확정 비용은 74 타입은 750, 84 타입은 950입니다. 유상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포함 기본이 시스템 에어컨만 넣으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모든 방 넣었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타 뭐 옷장이나 중문 이런 걸 다 추가시키면 맥시멈 3천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74 타입은 약 6억 정도, 84 타입은 약 6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공공 분양이다 보니 계약금은 5%밖에 안 내요. 중도금은 30%로 27년 12월 15일이죠. 잔금은 28년 12월입니다. 아직 약 한 3년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민간 분양보다는 확실히 자금 계획 운영이 여유롭습니다. 잔금이 많죠. 중도금이 적고. 그래서 시공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좀 더 많죠. 이 수분양자들보다는. 그래서 공공 분양은 이런 게 참 유리합니다. 자, 이제 배치도를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B17 블럭이고요. 왼쪽에는 요 아파트가 있죠. A24, 남양주 A24 아파트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우측에는 요 도로가 있어서 그나마 뻥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좌측열 기준 남서양 아파트는 단지뷰죠. 요 아파트 때문에 시야가 가립니다. 그리고 요 앞에 동 701동, 702동은 뻥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측동을 보시면 정남향 세대입니다. 요 정남향 세대인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이 84 세대입니다. 84 위주 구성 단지고요. 정남향 세대도 많죠. 그리고 84 타입은 대부분 요 앞에 배정했다는 거. 여기까지 다 84죠. 74 타입은 보시면 요 뒤쪽 라인들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좌측 열동은 남서양 단지뷰가 나오고요. 이렇게 우측 열동은 정남향으로 뻥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측동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701동, 1702동 여기죠. 여기 뷰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여기는 모든 세대가 다 뻥뷰가 나오겠죠. 자, 평면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74 타입 4베이 판상형이죠. 너무 좋죠. 4베이 특징이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양을 보죠. 거실이 남향이면 모든 방도 남향이다. 여기 다 남향을 보겠죠. 그리고 좋은 게 알파룸이 있습니다. 약 30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방이 4개죠. 너무 좋고요. 마통풍 가능하고요. 현관 창고 널찍하게, 그리고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 74B는 정남향 세대, 74A는 여기는 남서양, 여기도 남서양을 보내요. 그래서 74B 타입이 정남향 판상형 4배이라 정말 좋아 보입니다. 74B 타입. 자, 84A 타입을 보겠습니다. 아까 74A 타입과 같은 4베이 판상형이죠. 그런데 알파룸이 정말 큽니다. 알파룸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일반 방 크기와 비슷하죠. 아까와 같이 드레스룸 넓고요. 마통풍 당연히 가능하고요. 방이 4개인 점. 그리고 84A 배치도를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1701동, 1702동 여기에 다 배치되어 있고 여기 정남향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 남서양 고루 배치되어 있고요. 자, 84B 타입을 보면 2베이 타워형입니다. 근데 좋은 게 양면 개방창이죠. 그래서 거실이 개방감이 좋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이렇게 현관 창고랑 복도 팬트리 있고요. 드레스룸을 보시면 확실히 4베이 판상형인 요 A타입 드레스룸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그래도 타워형 치고는 정말 잘 나온 평면이다. 위치를 보시면 역시나 양면 개방 창인답게 요 코너 부분에 위치하죠. 여기 코너, 여기 코너, 여기 코너, 여기 코너. 그래서 우리나라 통념상 투베이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강 조망 세대들은 다 이렇게 타워형으로 짓죠. 근데 이렇게 뷰가 막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경우는 웬만하면 대부분 판상형을 정말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정남향 4베이 판상형이다 하면 더할 나위 없죠. 그 둘을 만족시키는 게 요 84A 정남향을 보는 요 세대들입니다. 자, 여기서 왕숙 1지구의 시세를 한번 예측해 보려 합니다. 왕숙 1지구는 여기 위치해 있죠. 자, 좌측 별내, 다산, 왕숙 2지구 이렇게 있는데 시세 예측을 해보면 먼저 다산 지금지구가 여기 다산역 인근에 있는 다산 지금지구가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산 진건지구 요 밑에 쪽에 위치해 있죠. 진건지구가 왕숙 2 지구랑 시세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 호선이 개통되면 왕숙 2 지구가 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외곽에 위치한 별내지구와 왕숙 1 지구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에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요 다산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죠. 요게 다산 대장입니다. 11.1억 정도 찍혔고요. 다산 지구의 평균 아파트 값은 약 9억에서 11억 정도입니다. 별내 대장은 자, 요 8호선 별내역 바로 앞에 있죠. 별내 자이더스타 9억 5천입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 평균가는 7억에서 9억 사이. 그래서 왕숙 1 시세를 별내와 비슷하다고 보면 약 6억 5천 분양가 대비 평균 한 8억 5천 정도로 잡으면 2억 정도 시세 차익이다.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왕숙 1 지구가 입주를 하고 9 호선이 어느 정도 들어설 때쯤이면 아마 별내 지구보다 좀 더 나은 지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별내 지구는 이제 완성형 도시고 왕숙 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10년 이상 차이 나는 신축으로 지어질 거고 또한 9 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죠. GTX-B는 좀 훗날 얘기지만 GTX-B까지 들어오면 정말 무시 못하는 곳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입지를 보러 갑니다. 보시면 별내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다산지구가 여기고요. 다 지하철이 하나씩 들어가죠. 다산지구는 벌써 8호선이 뚫렸죠. 별내지구도 뚫려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별내가람역과 해서 더블 역세권입니다. 왕숙지구는 지금 위치가 왕숙 1지구거든요. B17구역이. 요 9호선이 이렇게 위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풍양역까지 오고요. 그래서 왕숙 1지구 여기 해당 역 같은 경우는 여기죠. 여기에 지하철역이 생깁니다. 왕숙역 예정지죠. 여기에 GTX-B 그리고 왕숙역이 9호선 왕숙역이 생길 예정이에요. 급행역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하철역과 B17구역까지는 약 한 500m 정도 나온다. 그래서 입지상으로는 정말 좋은 위치죠. 왕숙 1지구에서도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요 B17구역 옆에 초등학교랑 중학교도 있습니다. 왕숙역도 있고요. 그래서 입지상으로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자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하나, 둘, 세 가지를 합치면 소요비용이 이렇게 나오죠. 자, 필요 자금을 계산해 보면 74 타입은 약 6억이 필요한데 LTV 70을 계산하면 4억 2천이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6억에서 4억 2천을 빼면 1억 8천 정도가 필요하고요. 84 타입은 약 6억 8천이 필요하죠. 그런데 LTV 70을 곱하면 4억 8천 대출이 나와서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타입 다 보수적으로 2억 정도는 수중에 있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자금 계획이 실거주 말고 전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택지 특성상 입주 시점에 인프라가 제로예요. 그래서 이 전세를 들어올 사람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들어가 살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엔 대부분이 서울이나 수도권 내부에 있고 주변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공택지, 공공분양 같은 경우엔 계획 단지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제로입니다. 뭐 하물며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상가, 편의점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전세를 준다는 건 좀 배제하고 실거주할 생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고도 지금 남양주 왕숙이기 때문에 내 연고가 동북쪽에 있으신 분들은 좋을 것 같죠. 현재 지금 별내나 다산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 정말 좋죠. 자, 그럼 4억 2천만 원이 대출 나오려면 연봉이 얼마여야 될까요? 먼저 스트레스 금리 적용하고요. DSR 3단계 만기 30년으로 주담대 보수적으로 5%를 잡았습니다. 4억 2천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또 4억 8천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 돼야 됩니다.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렇게 되면 74 타입은 1억 8천이 필요하고요. 84 타입은 약 2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와, 공공 분양임에도 지금 84 타입이 벌써 6억을 넘죠. 정말 대단합니다. 공공 분양임에도 분양가가 상당하죠. 갈수록 높아집니다, 분양가가. 왜냐하면 인건비도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기 때문에 갈수록 분양가가 높아지죠. 사실 '남양주 왕숙을 써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늦게 잡을수록 지각비를 내야 됩니다. 모집 공고도 늦어지고 하게 되면 내가 원했던
그 점수를 못 맞출 수가 있어요. 자녀 나이가 오버되거나 그럴 경우에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위치면 내가 타협을 봐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B17 블록 같은 경우는 남양주 왕숙지구에서도 지하철역도 가깝고 초등학교,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녹지도 많고 입지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확실히 공공분양이다 보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죠. 그래서 요 기회를 신혼부부분들이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간 분양과 달리 좀 꼼꼼하게 모집 공고도 한번 읽어보시고 잘 한번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